오늘의 인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얼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함께 보겠습니다. 네, 황무성.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라는 깃발을 건네주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모습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면권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장면에 악수를 하면서 깃발을 주고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여러분 지금 저 황무성 씨는 이제 초대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했고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올해 71살 50년생입니다. 그런데 채널A 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뭐 다른 신문들도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 황무성 성남 도계공 초대 사장하고 당시 이 성남 도계공의 개발본부장이었던 유한기, 거기에는 핵심 인물 중에 두 명의 유 씨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기획본부장, 하나는 개발본부장. 실세 중에 실세는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이 사람이 넘버원. 그래서 유동규는 유원. 그다음에 개발본부장 유한기. 이 사람은 넘버2. 그래서 U2. 이렇게 당시에 불렸다는 건데요. 이 유한기라는 사람하고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인 황무성 씨하고 둘이서 나눈 대화, 녹취 40분 분량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기록만 있는 녹취록이 아니라요, 녹취 음성까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유한기, 오른쪽에 황무성. 여기가 얼마나 복마전이고 이상한 조직이냐면요, 황무성은 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유한기라는 본부장이 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이 가능한지조차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대로 제가 그쪽으로 빙의를 해서 제가 이 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맨 윗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백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가 있었어요? 유동규가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순진하세요. 참나. 일반 기업에서는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이 백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유동규가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사장님 너무 순진해요, 그런 겁니다. 그러자 황무성 사장이 거기 대답을 해요. 아니 뭐 그게 지가 원래 그걸 주고 뭐 말고 할 거야? 여기서 지라는 건 유동규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유한기 씨가 또 얘기합니다. 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시장님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유동규가 저렇게 설치고는 있지만 사실은 시장님의 명령 아니냐, 이제 그런 겁니다. 거기 계속 대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믿기십니까? 근데 녹취가 있습니다. 끝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미련을 가지세요, 황무성 사장님? 성남시장님이, 이재명 시장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유한기 씨가 계속 말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끝까지 이제 사임하시도록 책임을 져라.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황무성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한테 떠다 미는 거야? 그러자 유한기 대답이 그러고 있어요, 양쪽 다. 그래? 정진상 실장하고 그리고 유동규도 그러고 그게 양쪽 다 그렇다고? 그러자 유한기 씨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녹취에 말이죠. 녹취를 보면은 유동규라는 이름은 12번이 나온답니다. 그다음에 정진상,
이재명 성남시장의 신복 중에 신복, 오른팔 중에 오른팔. 저 사람 이름은 8번. 그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4번. 유동규 12번. 우동규 좌진상이라고 했던 그 진상 정진상 씨는 8번. 성남시장은 4번. 그래서 이제 이 황무성 사장을 찍어서 내쫓았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정진상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표 사퇴 문제를 본부장과 상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유 씨와 대표 사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다. 이제 그랬는데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끝까지 이제 봐야 알겠지요. 동아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황무성 사장이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 니깐 놈들 본부장이 왔다 갔다 나보고 사표를 내라 그러니 말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시장이 직접 와서 나보고 사표 내라고 해. 이렇게 한번 대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한기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황무성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이제 황무성 사장이 아니 뭐 그게 지 거야 원래? 사장 자리가 지 거야? 라고 또 이제 대들어 봅니다. 그러자 유한기 본부장이 그래요. 아니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얘기입니다. 이미 끝난 걸 왜 그렇게 미련을 가지세요? 참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런가요? 그래요? 전혁수 대표님 다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 전혁수 대표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결국 그날 사표 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가서 황무성 사장한테 유한기가 가갖고 내가 다음 주에 낼게. 아니 저 이재명 사장 만나보고 낼게. 이렇게 자꾸 미루자 끝내 가갖고 찍어냅니다. 밤 9시인가요? 그때 이제 사표를 써서 유한기 씨는 이제 보고했겠죠. 유동규하고 이제 이재명 시장한테 사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그날 바로 그날 화천대유가 설립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 타이밍.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황무성 사장이 왜 사표를 냈는가? 왜 유동규한테 찍혔는가? 왜 이재명 시장한테 찍혔는가? 이 점인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초과이익을 환수하자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찍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녹취록 그 자체에 그런 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추후 보도를 속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재명 지사는 명명백백하게 그 초과이익 환수 그 부분을 민간 기업에 유리하도록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찍어냈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뉴스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다음 오늘의 인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함께 보시죠. 박철민,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장이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박철민 31살. 지금은 이혼을 했고 그런데 그 전처가 변호사 한모 씨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는 상당히 이제 여러 차례 전개가 돼 있는데요. 요약만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국제 마피아파의 중간 보스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이준석 씨는 이제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40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저 사람은 31살. 그런데 저 박철민 씨가 주장하기를 준석이 형님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조폭들끼리는 다 형 동생이지 않습니까? 형님 이제 이러는데
나한테 4억을 줘서 2억은 나보고 쓰라고 하고 2억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갖다 주라고 했다. 그래서 뭐 6가지 팩트가 나옵니다. 서울구치소에 가서 그런 명령을 이 준석이 형님한테 내가 들었다. 그다음에 순회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인근이다. 거기에 벤츠 차량이다. 거기에 뭐 박스에다 넣어놨다. 그랬더니 모자를 쓴 여성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그걸 돈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텔레그램으로 오케이 이런 말을 나한테 보내오기까지 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할 때, 공익 제보가 됐든 뭐가 됐든 고발을 할 때 그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요령 첫 번째가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려 6가지 팩트가 나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준석영님한테 내가 명령을 들었다. 그 다음에 그게 현금으로 2억이다. 그 다음에 순회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다. 그 다음에 벤츠차다. 벤츠 차량에다 돈을 넣어놨다. 그 다음에 모자 쓴 여성이 나타났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이라고 이제 지정이 되는 그 사람, 지목이 되는 그 사람이죠. 모자 쓴 여성이 나타났다. 뭐 야구 캡을 썼는지 뭐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만, 그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오케이 돈 잘 받았어 고마워 이런 사인이 나한테 왔었다. 이제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런 말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10월 8일 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준석 씨는요, 이 코마 트레이드 대표라는 저 사람은 이 불법 사이트, 도박 사이트를 이제 운영한 혐의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 받았고 지금 2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아무튼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뭐 상식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데, 박철민 씨 본인과 박철민의 변호사, 그다음에 박철민 저 사람의 아버지, 시의원을 3번이나 했다는 박철민 씨 아버지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준석, 박철민 저 두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이용을 당할 대로 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도와주기로 해놓고 도와주지도 않고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이준석과 박철민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어떻게 보복을 좀 하자. 자기네들이 보복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 다 교도소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20억이나 갖다 줬으니 그 20억 돈을 갖다 준 증거물을 가지고 폭로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철민 씨 말에 따르면 준석이 형님 말이 자꾸만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폭로하자고 해놓고 중간에 말이 바뀌었다.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준석 형님은 10월 8일 날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자유의 몸이 돼 있다. 그런데 나만 수원 교도소,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제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줬다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국제파 조직원의 사실 확인서가 있다. 녹취록이 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 돈을 주고받았을 때 차명 계좌 번호도 갖고 있다. 4번째, 돈을 전달하라는 텔레그램도 갖고 있다. 지금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박철민 씨가 한 말처럼 돈을 주라는 그 명령이 담겨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그 다음에 돈을 주고받은 데 동원된 차명 계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이건 매우 심각한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